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행자님, 항상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인데 오늘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행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금방 뵀던 것 같은데 또 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돼서 자, 행자님. 예. 일단은 똘순이님의 이야기도 있었고 현실공포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려주셨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사실 오늘은 이제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원래 하려던 순서대로 하자 생각을 해서 오늘은 짧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짧았는데도 무서웠어가지고 오호, 예. 똘순이를 본 적 없던 그 기자인 친구가 나 걔 본 것 같은데? 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이세계 여행자요! 이 이야기는 이제 가장 최근에 한 연말 모임에서 똘순이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네. 똘순이를 본 적 없던 제 기자인 친구가 얘기를 듣다고 나 걔 본 거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얘기를 해보니까 인상착의가 얼추 맞아요.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 이 친구는 주요 인물이 아니라서 일단 그냥 A라고 할게요. 네. 이 A가 일 때문에 퇴근은 했고 일이 좀 밀려있는 게 있어서 노트북을 들고 카페를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대요. 카페에 이제 주말 같은데 사람들이 많으면 가끔씩 그냥 잠깐 여기 앉아도 되냐고 자리가 없어서 그런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뭐 그런 걸 크게 신경 쓰는 편도 아니고 해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분이 자리가 없어서 여기 좀 앉아도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원래 그런 거 신경 쓰는 편도 아니고 그러시라고 하고 자기는 자기 일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와중에 힐끗힐끗 보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되게 좀 이쁘장하게 생겼대요. 엄청 이쁜 게 아닌데 연예인들한테 받는 특유의 느낌이 있대요. 뭐 무명인가? 준비인가? 그러긴 나이가 좀 많아 보이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여자애가 자기를 빤히 뚫어져라 쳐다보더래요. 예. 그리고 왜 자꾸 쳐다보지? 그러니까 직업병 같은 건데 혹시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온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대요. 이게 좀 그쪽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곧 데뷔할 예정이거나 아니면 좀 무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가 누군지 알고 앉은 건가? 이 생각을 좀 의심을 했대요. 의심병이 직업병인 직업이라 그러고 있는데 근데 정말 자기를 뚫어져라 계속 쳐다보더래요. 예.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냐고 계속 쳐다보시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얘가 씩 웃으면서 아니라고 난 뭐 좀 보고 있는 거라고 이러더래요. 네. 뭐 알겠다고 하고 또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볼 거 있다고 하셔놓고 계속 저만 빤히 쳐다보는데 내가 뭐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만큼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냐 아니면 혹시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나 아는 분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씩 웃더니 나 아는 사람 아니라고 내가 A라고 이름을 안 알려줬는데 A씨를 통해서 누굴 좀 보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확 온 거예요. 너 뭔데 내 이름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 이제 곧 데뷔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잘 봤다고 그러더니 짜증이 나잖아요. 그리고 너 뭔데? 그러니까 하니까 그냥 아니라고 그냥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냥 A씨 통해서 뭘 잠깐 본 거라고. 네. 그러더니 정말 생뚱맞게 제 이름을 말하더래요. 행자 옆에 잘 있으라고. 그러니까 되게 당황한 거죠. 그래서 누군데 행자는 또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도 내가 A씨 덕분에 행자 안부는 받고 나도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뭔 개소리야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 출장 가는 거 절대 그쪽이 가지 말라고. 출장 갈 일 곧 잡힐 건데 절대 A씨가 가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예. 그러고 그냥 나가더래요. 그 인상착의랑 말투를 저희한테 말했을 때 뭔가 좀 이상한 애가 신경을 했는데 저희한테 듣는 얘기들이 종종 있었으니까
얼핏 보면 무당처럼 말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혹시나 해서 말을 한 건데 옷 입는 스타일이나 인상착의가 완전 그냥 똘순이인 거예요. 오. 말투도 거의 똘순이 말투였고 인상착의나 그리고 또 얼굴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똘순이가. 그 네. 특징마저 그냥 똘순이인 거예요. 그래서 걔가 똘순이 같은데 너를 통해서 나를 본다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면은 뭔 소리야 이러고 말 텐데 왠지 걔가 그랬다니까 그랬나 보다가 되는 거죠. 저희는. 그러고 있던 와중에 걔가 이제 말해준 게 출장 가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정말 갑자기 출장이 하나 잡혔대요. 인터뷰 가야 되는 출장이 하나 잡혔는데 자기는 이제 이 출장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을 들은 게 있잖아요. 뭔가 너무 찜찜하고 그때는 얘가 똘순이란 걸 확정짓기 전인데 뭔가 걔 나를 통해서 뭐 행자를 봤다 그러고 말투도 무당 같고 예전에 행자가 말했던 걘가 하면서 뭔가 찜찜하더래요. 그냥 예. 원래 그런 걸 믿는 성격은 아닌데 되게 찜찜해하고 있으니까 자기 선배가 너 출장 가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가도 좀 인터뷰하고 쉬다 와. 그러니까 쉴 시간이 어디냐고 자기 뭐 일 엄청 밀렸다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번 출장 내가 가져가 난 정리 끝났다고. 이번 출장은 내가 대신 가줄 테니까 나중에 뭐 소고기 한번 사라. 선배님 그래 주시겠냐고. 나 사진 지금 밀린 게 좀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 출장은 어차피 그 인터뷰만 따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인터뷰 내가 해줄게. 그리고 뭐 기사 네가 쓴 일 맞는지 해라 하고 선배가 이제 갔다. 이 선배를 이제 갑돌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인터뷰의 대상을 똘비라고 할게요. 갑돌이가 인터뷰를 하러 좀 멀리 갔어요. 네. 지역은 말을 안 할게요.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외국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똘비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똘비가 자기가 엄청 억울했대요. 이거 너무 억울해서 인터뷰를 요청한 거래요. 그래서 알겠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시냐 말씀을 해보셔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똘비가 말하기를 자기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조실부모를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조실부모 한 와중에 고아로 막 살면서 보육원에서 막 학 비스무리하게 받으면서 안 좋은 선택을 할까도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그래도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막 엄청 잘난 직업은 아니어도 내 밥벌이 할 만큼 돈도 벌 만큼 직업도 생겼고 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좋은 사람도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은 와이프랑 둘이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일찍 퇴근할 일이 좀 있었대요. 일찍 퇴근할 일이 있어서 집에 딱 왔는데 집에 문을 딱 여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되게 야한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얘가 바람을 피나? 화가 막 나는데 말도 안 나오는 와중에 딱 보니까 웬 남자 둘이랑 와이프가 침대에 있더래요. 잠깐, 예. 근데 이게 맨 처음엔 바람 피는 건 줄 알고 욕을 해야 되든 뭘 해야 되든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바람 피는 느낌이 아니라 좀 강제성이 있는 범죄의 느낌이었대요. 예. 이건 그러면은 지금 와이프를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열려있는 문으로 봤을 때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최대한 걔네가 눈치채지 못하게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소리를 지면서 방으로 뛰어갔대요. 그러니까 막 위협을 하니까 한 명이 도망을 갔고 한 명이 자기랑 대치를 하고 있던 와중에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을 칼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 칼로 찌르고 나서 와이프가 괜찮냐 너 괜찮냐 울지 마라 괜찮냐 막 그러고 있는데 와이프는 계속 엉엉 울고만 있고 누가 뒤에서 때린 것처럼 빡 하고 기억이 없대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처음 보는 집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갇혀있는 것 같은데 냉장고도 있고 갇혀있는 건가 확인해보니까 화장실도 있고 물도 나오고 가스도 들어오더래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물도 있고 음식도 좀 있더래요. 고기 같은 것도 좀 덩어리째 있고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버틸 그건 있으니까 일단 버텨보자 하면서 거기서 이제 버티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납치됐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내 와이프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오만 상상을 하죠. 와이프는 또 어딜 어떻게 끌려가도 무슨 험한 꼴을 당하고 있을까 막 그런 거에서 막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일단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들기면서 누구를 막 찾더래요. 그게 자기 이름은 아니었대요. 예. 근데 이게 자기를 납치한 범죄자가 좀 자기를 일부러 속이려고 하나?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또 자기들끼리 뭔가 속닥속닥 하는 느낌이 또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갔나 보다. 좀 더 버텨보자.
좀 더 버티면서 자기도 이제 계획을 좀 짜자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그래도 어느 날 또 누가 문을 쿵쿵쿵쿵 두들기더래요. 거기서 뭐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왜 말이 없어? 여기요 누구야 누구야 막 이러더래요. 또 똘빈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 지독하게 매달리네. 이렇게 똑같은 방법을 날 속이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다. 가만히 입 다물고 숨어 있었대요. 그리고 또 이제 며칠 버티고 음식이랑 물도 좀 떨어질 때쯤에 누가 문을 진짜 격하게 쾅쾅쾅쾅 두들기면서 갑자기 그때는 똘비를 부르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올 게 왔구나. 너 지금 문 안 열면 우리가 문 따고 들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올 때 그럼 뒤에서 치자. 그리고 내가 도망가 나가서 와이프를 찾자. 이 생각을 하고 장롱 뭐 이런 데 가만히 숨어 있었대요. 예. 밖에서 누가 문을 강제로 따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고 자기가 숨어있는데 문을 확 열니까 한 남자 3-4명이 와가지고 자기 이제 몸을 제압을 하고 끌고 가더래요. 자기는 막 저항을 했겠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덩치 큰 남자 3-4명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끌려왔는데 어떤 곳에 자기를 앉혀두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속닥속닥속닥 하고 있더래요. 이거 뭐야 도대체? 얘네 뭐지?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앞에다 두고 막 뭐라 하더래요. 얘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외국어를 하더래요. 이들 뭐야? 얘네 뭔데? 하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잖아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다크웹에 있는 살인 영상 찍는 그런 제작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가? 지금 그런 조직에 내가 잡힌 건가? 막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면서 이 사람은 나한테 뭐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끌고 나가더래요. 난 내가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아직은 아닌가? 순서가 있나? 이러고 어디 방에 또 갇혀 있었대요.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한테 몹쓸 짓을 한 그 놈 중에 한 놈이 자기랑 같은 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나 보아하니 어차피 얼마 못 살 것 같고 내가 얘는 죽이고 가야겠다 해서 그 사람을 막 공격을 했대요. 때리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걔네랑 같은 일당으로 추정된 애들이 막 자기한테 오더니 자기를 또 끌고 어딜 막 가더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 지금 이악 물고 살고 버티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갑돌씨 내 이 억울한 사연 좀 꼭 기사화해달라고. 그래서 내 와이프 좀 찾아달라고. 와이프 살았는지 죽었는지만 좀 알게 꼭 기사화해달라고. 기억할게요 갑돌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느낌이 협박 경고 이런 느낌이었대요. 꼭 기사화 해주셔야 돼요 갑돌씨. 기억해요 갑돌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면 이러겠어요. 그리고 이제 갑돌이가 나와서 담배 하나를 쭉 피다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회사로 복귀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근데 기사화가 안 됐어요. 예. 이건 기사를 할 수가 없다. 네. 왜냐면 갑돌이가 인터뷰를 따러 간 데가 정신병원이에요. 똘비는 극도의 좀 망상장애, 그러니까 조현병인 거죠. 똘비는 부모가 살아있고요. 고아도 아니에요. 보육원 같은 데 가본 적도 없고요. 결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고 있는 와이프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옆집인가 윗집에 신혼부부가 살았나 봐요. 얘가 그날 찾아가서 자기 와이프한테 몹쓸 짓을 하고 있던 사람은 사실 그 둘은 부부고, 얘는 그냥 신혼부부 집에 찾아가서 남편을 죽였고, 와이프가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했던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와이프가 아닌 사람이 자기한테 살려달라 한 거고, 누가 와서 자기를 때렸다고 기절시켜갖고 끌고 왔다 인지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와이프도 죽였고 도망을 갔는데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집에, 랜덤한 집에 들어가서 그 일가족을 죽이고 숨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잡혀와서 재판을 받는데 되게 형이 세게 나왔었대요. 근데 뭐 사형 무기력까지는 안 나왔는데 얘가 계속 그 증상이 보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에 구치소 이런 데 들어가 있을 때 옆에 사람을 갑자기 울부짖으면서 내 와이프한테 몹쓸 짓 했다면서 했던 사람을 그냥 갑자기 폭행한 거예요. 살인할 목격이 보일 정도의 폭행을 하니까 다시 한번 재판에 들어가고 해서 결과적으로 되게 극도의 조현병 그걸 받고 정신병원에 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기사를 하겠어요? 정신병자의 이 말을 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이거를 또 함부로 조현병 환자가 생각하는 세상은 이렇다라는 걸 쓰기도 뭐한 게,
이제 우리나라도 온갖 단체들이 많거든요. 사실 온갖 네네. 단체와 온갖 협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럼 와서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언론사 앞에서 또 조현병 환자에 대한 뭐 안 좋은 인식을 심는 기사다. 뭐 형,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런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기사화가 안 됐대요. 예. 그러고 나서 A랑 갑돌이랑 같이 담배 피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아 선배 진짜 고생하셨다고 갔다 너무 찜찜하다고 그러면서 A가 생각을 했대요.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왜 가지 말라 했지? 그냥 찜찜하지 말라고 한 말인가? 근데 걔가 뭐가 찜찜한 걸 잘 찾긴 하나 근데 촉이 좋네 뭐 이런 정도였대요. 그러고 나서 갑돌이가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쓰더니 얼마가 되게 표정이 안 좋고 막 그러다가 휴가를 갔다 와서 특파원이라고 하죠. 주재원 같은 거 그 신청을 하더래요. 외국으로. 그게 안 된 거예요. 반려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표를 쓰더래요. 사표 쓰니까 아니 선배님 왜 사표를 쓰냐고.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외국 나가서 좀 바람 쐬고 오면 괜찮을까 싶었는데 안 됐으니까 나 그냥 사표 쓰고 외국 나갈 거라고. 뭐 그런 게 어딨냐고 하고 저녁에 그럼 술이나 한잔 하자고. 이별준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 뭐 딴 사람은 됐고 그냥 너랑은 뭐 간단하게 하자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A하고 갑돌이하고 소주를 먹는데 선배 그 진짜 이유 뭐냐고 말해보라고. 예. 갑자기 왜 그러냐고. 갔다 오고 한참 지난 거예요. 시간이 몇 년 지난 거예요. 예. 갑돌이가 그거 갔다 와서 회사 앞에서 똘비를 봤대요. 똘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나 잘못 봤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와서 갑돌 기자님 맞죠? 이러더래요. 혹시 저희 어디서 본 적 있나? 해가 그 사람은 정신병원도 정신병원이라고 안 하더래요. 예. 저 그때 거기도 보지 않았냐고, 인터뷰하지 않았냐고, 나 그때 기사화 해달라고 꼭 부탁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몇 년간 이제 잊고 살다가 와. 갑자기 막 오만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왜 기사 안 써주셨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당황해서 이게 내가 쓴다고 다 나가는 게 아니다. 쓰고 이제 컨펌도 받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결국엔 편집장이 이걸 오케이를 해줘야 된다. 똘비가 편집장 누구요? 내가 그분한테 그럼 부탁해볼게.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러더래요. 갑자기 왠지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김편집 편집장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 이름이나 그냥 둘러댔대요. 예.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실존 할 만한 좀 흔한 이름으로 대충 둘러댔대요. 네. 그러니까 똘비가 땡땡일보 편집장님 이름은 그게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너무 당황했는데 예. 최대한 티 안 내고 편집장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고 부서마다 다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 편집장님은 다른 부서라고 우리 부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갑돌림 그 부서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요 나 원래 그 부서인데 지금 부서 이동돼 있는 상태라고. 회사가 부서 계속 이동되는 거라고. 그분한테 그럼 부탁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은 그거 청탁돼서 안 된다고 내가 다시 한번 말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똘비가 알겠어요 이번에는 꼭 내주셔야 돼요 알겠죠 갑돌림 이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 그리고 휴가를 쓰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휴가를 쓰고 하니까 얘가 이제 치료에 되게 적극적인 것도 있고 법적으로 치료의 목적을 둔 거예요. 이 사람은 처벌이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인정이 돼서 정신병을 가는데 거기서도 되게 치료에 적극적이고 치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호전돼 보인다로 판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보다 되게 일찍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온 건 오케이 확인을 했어. 예. 그럼 지금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있던 부서도 알고 회사도 알고 회사는 당연히 알죠 명함을 주니까. 근데 부서도 알고 우리 부서 편집장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내가 그 시간에 거기 가는 걸 또 왠지 그 사람이 나를 기다렸다 찾아온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내 동선도 알고 있다는 건데 예.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오만 생각이 다 들다가 일단 외국으로 나가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주재원 신청을 했던 거고 네. 특파원 그거 다 신청했는데 반려됐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족이 있는데 얘가 가족한테 해코지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기한테도 하면 안 되죠. 내 가족한테 해코지라면 안 되니까 일단 그러면은 외국으로 나가자. 그래서 사표를 쓰고 퇴직금에 이것저것 하고 그 휴가 일주일 동안 집 부동산에 내놓고 그러니까 전세로 바로 시장에 내놓고 이것저것 다 최대한 빨리 급하게 할 수 있는 것들만 빨리 딱딱딱 정리해놓고 외국 나갈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원래 준비가 더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일단 마음이 급하니까 나머지는 나가서 처리하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분은 외국을 나갔어요. 네. 맨 처음엔 그래도 연락이 좀 되다가 어느샌가부터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게 됐대요. 안 됐대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 A가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양반이 외국에 나가 있고 하면은 한국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 비자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한국에 분명히 들어오긴 들어왔을 건데 왜 연락이 없었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이 사람을 알아봐야겠다, 지금 어떻게 됐나 라고만 얘기한테서 끝났었죠. 예. 걱정이 됐대요. 이 조현병 환자가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한 건가, 예. 아니면은 그냥 아예 그대로 그냥 잠수를 타버린 건가, 그건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알아본다고 했었고, 제가 들은 얘기는 이거였죠. 그래서 그 A가 생각한 게, 내가 그날 원래 계획대로 내가 출장 갔으면 쟤한테 타겟이 내가 됐겠구나, 그 생각은 들었다 하더라고요. 찾아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네요. 저도 이걸 듣고 되게 좀 무서웠던 게, 우리가 흔히들 막 조현병 환자들이 일으키는 범죄들이 되게 좀 끔찍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억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전 이해가 안 됐었어요, 사실. 예.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똘비는 자기의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망상으로. 예. 바라보는 시점이 완전히 그냥 다른 거예요. 네. 사실 자기는 사랑하는 와이프를 지키기 위해서 범죄자와 싸우다 실수로 칼로 찔렀고, 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납치 감금돼 있다가 이상한 영상의 피해자가 될 뻔했다가 겨우겨우 방에 숨어서 이약 물고 지금 살아남고 있는데, 생존자인데. 사실 현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조현병 환자들이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서 제가 미화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들으면서 너무 소름이 돋았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현병이 나쁘고 막 그게 범죄를 일으킨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아니죠. 조현병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냥 범죄자예요. 맞아요. 예. 그냥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안 저지른 사람이 나뉘는 것 뿐이지, 어떤 병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죠. 무조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게 정당화된다는 게 아니라, 네. 가끔씩,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들을 무조건 뭐 나쁜 놈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럼요. 예. 나는 이 사람한테 친절하게 행동했고 별 아무 문제 없는, 트러블이 없는 관계였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 이 조현병이 좀 심각해진 단계의 사람이라면 네. 이거와 관계없이 자기만의 뭔가 피해 그걸 잊고,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봤을 땐 묻지만 않죠,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아니었던 것 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조현병 환자들을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지만 조심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내 딴에는 몸이 불편해 보이시네,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 보이시네 하고 도와줬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갑자기 이거를 자기를 죽이기 위한 밑밥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죽기 싫으니까 먼저 죽여야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넌 그냥 갑자기 죽는 건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고. 조심을 해야 되고, 네. 또 그분 가족분들 중에 또 그런 성향이 보이거나 그러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정신병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같이 막 나쁘고 그러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초장에 빨리 가서 치료를 받고 하는 게 맞죠. 예. 모두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런 관점이란 게 전 너무 처음이었고 좀 무서웠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세계에 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럴 때에 또 무서운 결과가 초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현병 환자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가족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조현병 자체가 모두 이렇다라는 일반화를 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번 이야기는 절대 아니죠. 하나의 또 일부분에 관련된 사례일 뿐이니까 그 점은 꼭 알고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렇죠.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모든 부분 너무너무 소름 끼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제가 이 얘기만 마무리해서 돌비님 말씀처럼 모든 조현병 환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고자 한 게 아니라, 맞죠? 네. 사실 이 똘비는 조현병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단계에 있다 그랬거든요. 되게 많이 진행된 상태. 네. 가족들이 방치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방치의 일이 있었다고 한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가족이 그런 게 있다면 그냥 굳이 애써 모른 척하지 마시고 빠른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유 무슨 말씀이세요? 이세계 여행자님의 이야기는 항상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들려주셨던 또 사람이 무서웠던 이야기였습니다. 이세계 여행자님은 귀신 이야기와 사람 이야기 전부 다 가지고 계신 정말 또 시드무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던 분이거든요. 돌비 이세계 여행자 검색하셔가지고 이야기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